자, 이 상태에서 가족들을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높은 텐션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텐션으로? 부모 기술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 기술인데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삶이 좋아지는데 근데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율적 사고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미 해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아이를 좀 믿어볼까? 했다가 근데 또 갈등에 도끼 찍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되게 갈등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마음속으로는 정말 어떤 부모가 실수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맞아요. 누가 또 후회를 하고 싶겠어. 특히 아이 때문에 후회하게 되면 그 심정은 참 가슴이 예, 저리죠. 그래서 심하죠. 늘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참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후회하게 되는 네. 그러면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흔히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 기술을 처음 개발할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자꾸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후회하게 되고 네. 그러면 또 뭐 후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고 이게 맞아요. 반복되면서 반복돼요,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저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야 저거 힘들 텐데 되게 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치게 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의 충돌이 결국 부모 역할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듣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네. 예, 긍정적인 삶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현실은 또 잘 그렇지 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런 현실과 지향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네,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심리학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오랫동안의 어떤 해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NLP라는 일종의 우리 머릿속 뇌신경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찌꺼기를 씻어내고 희망적인 걸로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또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NLP를 통해서 NLP 트레이너.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뭐 기적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기적까지는 사례? 아니고 약간 네, 마법 같은. 마법. 기적이나 기적과 마법이나. 마법. 네네네. NLP를 통해서 부모로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적인 사고 기술인데 자율이 스스로 조절하는 건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과거에 부정적 경험을 했던 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갖게 된 신념이 있어요. 확고한 생각. 그것이 있어서 그것과 반대되거나 그것과 대치되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면 확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감정과 신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과거의 감정과 신념을 다룬다고 하니까 답답해져요. 답답해져요 벌써. 네, 자 호흡 한번. 네, 좋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익숙해지면서 살아왔을까? 자율인가 타율인가? 우리는 학창 시절에 자율학습 한다고 하면서 타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율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답 찾기의 후유증. 그러니까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확고한 신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그리고 감정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의 비율을 보면 감정적인 게 더 많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과거의 경험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바꾸기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네. 네. 그 사건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겠어요? 귀찮아. 귀찮아라는 제목.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그때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또 어떤 느낌인가요?
그걸 생생하게 떠올려 보고 들어보고 느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더 생생하게 그것을 느껴봅니다. 이걸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답답해요. 답답하다. 그 답답함이 전혀 없으면 0, 못 견디겠다 하면 10이라고 했을 때 몇 정도 될까요? 7? 7 정도. 과거의 일인데 지금도 그 답답함이 7 정도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이 몸의 어딘가에서 느껴진다면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이 팔이 네. 차가워지고 팔이 차가워지고 등, 손도 좀 차가워지고 손 차가워지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 사건이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떠오르면 신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답답하고. 자, 이번에는 지금 그 장면을 멀리 확 밀어서 영화관의 화면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큰 영화관에 혼자 뒤에 앉아서 그 장면을 영화로 볼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눈을 감고 볼게요. 영화로 보이나요? 자, 이 영화를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답답함이 어느 정도나 느껴지시나요? 오?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영화가 흑백 영화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장면이 계속 재생이 되는데 흑백이에요. 흑백으로 재생이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 재생을 해볼게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니다. 좀 빠르게. 보통 이런 소리가 나죠. 네, 다시 한번 재생을 할 때 흑백으로 더 빠르게 재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재생을 해봅니다. 이렇게 몇 번 재생을 하니까 이게 더 낡고 더 흑백에서도 더 흑백, 더 옛날 영화처럼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점점점 작아져요. 점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손바닥, 손톱만해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다시 재생을 해봤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상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자, 이번에는 영화를 만들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영화, 내가 원하는 삶을 영화로 짧게 한번 상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공인 내가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바라던 대로 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는 점점점 커지고 선명해지고 소리도 빵빵한 사운드에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굉장히 크고 실감난 장면으로 그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지금 답답함이 얼마나 느껴지시나요? 4? 답답함이 4 정도?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긍정적 감정은 5? 5 정도. 그 감정 이름은 편안함. 편안함이 5고 답답함이 4 정도. 그러면 그 편안하고 좋은 그런 감정을 좀 더 느끼면서 영화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경험을 더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를 더 크게 들어보고요. 그 장면을 더 720p가 아니라 4K로 해상도를 확 높여가지고 더 밝고 더 생생하게 그 장면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그 느낌이, 그 장면이 더 생생해지고요. 왼손을 잠시 후에 OK 사인을 할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OK 왼손. 네. 그리고 놓고 그 장면을 또 생생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OK 다시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생생하게 그 경험을
해봅니다. 더 생생하게 보이고 더 크고 밝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몸으로도 그 느낌이 편안한 느낌이 더 강렬하게 더욱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해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영화 상영을 해도 네,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랬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새로운 영화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내가 감독이라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저 아이에 대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아이가 저한테 긍정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가 원하는 반응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가 기뻤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영화를 내가 만드니까 좀 여기가 아까 좀 싸늘했는데 좀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따뜻해지고, 네, 좀 따뜻해졌어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 더 네, 지금 더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고 아까보다. 답답한 느낌은 아까 네. 7이었는데 지금은 1, 0? 1, 0, 0이나 1 정도로. 음. 네. 그리고 손 이렇게 한번 딱 해보시겠어요? 음. 놓고 지금 느낌이 어때요? 몸이 쫙 이완되는 것 같아요. 이완되고 네,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요. 손을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네. 스위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비하고 그 사람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리워지고 또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앵커가 되어 있다. 비와 이 사람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느꼈던 이 편안한 그 느낌을 최대한 느껴보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 오케이 이렇게 한 거 일부러.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딱 하면 이 동작과 이 손가락이 닿을 때의 느낌과 아까 그 감정 그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떠올려야지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요것만 딱 해도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 하고 딱 놓고 느껴보시면 아까 그 느낌들이 팔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 느껴져. 이게 앵커링이라고 하는 건데 스위치를 달아두는 겁니다. 이게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컴퓨터는 한번 딱 해놓으면은 안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한 번씩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랬었던 것 그런 게 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좋았던 경험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보다 막 더 양념 더 넣으셔도 돼요. 막 엄마 막 사랑해 막 이런 것들 막 더 넣어서 기분이 더 좋아진 상태에서 딱 1초에서 2초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이게 더 강화가 돼요. 강화가 돼서 나중에 얘 때문에 열받는다 아니면 힘들다 속상하다 긴장된다 이럴 때 딱 하면 스위치를 켜면 그때의 그 신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돼요. 이게 감정 바꾸기 영화관 기법과 앵커링을 같이 사용해 본 거예요. 와 어때요? 해보시니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저 체면에 걸린 건가요? 이게 직접적으로 최면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NLP를 만든 사람들이 최면의 대가인 밀튼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최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하고 받아들인 기법이라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한번
한번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어요. 자, 아까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고 현재에서 긍정적 감정과 몸의 편안한 상태를 불러오는 앵커링을 설치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신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신념은 확고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고 감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신념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념을 한번 바꿔보는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바꾸고 싶은 부정적 신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적 신념은 나의 삶을 제한합니다. 자꾸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떠오르게 하거나 그래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되지? 자, 그 말에는 남들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나만 힘들게 노력한다. 좋아요. 두 번째, 이제 가지고 싶은 긍정적 신념. 그거 말고 사실 그 신념 때문에 삶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 더 화가 나고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이렇게 나를 제한하는 이 신념 말고 다른 신념.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신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사람들도 네. 다들 노력하고 있을 거야. 네, 저 사람들도 다들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때요? 좋아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평등함이 느껴져요. 평등함이 느껴져요? 아까의 신념을 얘기했을 때는 나만 고생하고 쟤들은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뭐 최선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최선이라고 하니까 조금 걸리나요? 난 약간 걸리네. 네. 나름대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항상 최선을 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이 속력이 220까지 돼 있다고 해서 항상 220으로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때는 40으로 달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80으로 어떤 때는 100으로 달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항상 최선을 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편안해요. 편하네요. 하지만 이 두 신념이 딱 대치가 되면 어떤 게 이겨요? 부정적인. 네, 부정적인 게 네, 이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거, 저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눈을 감고 첫 번째 신념, 나만 고생하고 있다. 나만 노력하고 있고 남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신념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느낌, 몸의 느낌 그리고 감정이 떠오르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가족에서의 그런 대화? 대화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릴 거고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외롭다? 외롭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이 한 몇 정도나 느껴지시나요? 전혀 없으면 0, 못 견디겠다 하면 10 했을 때 8 정도. 상당히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느낄 때 몸에 어디에서 어떤 느낌이 있나요? 이 명치가 답답해요. 명치가 답답한 느낌. 쪼여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돌덩이가 있는 느낌인가요? 쑤셔요. 막 쑤셔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이 떠오르고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앞에다가 둡니다. 앞에 있어요. 왼쪽으로 약간 밀어놓고 이번에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는 이 신념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느낌과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집에서 각자 청소하는 장면? 네, 각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평등함. 평등함. 정도가 0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10. 10. 그 평등함을 느낄 때 몸에 어디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그냥 아까 전에 좀 네. 명치가 아팠는데 네, 쑤셨었죠.
그런 느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몸이? 네.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쪽 오른쪽에 이미지로 있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앞으로 둘 거예요. 이 앞으로 둘 거고, 긍정적인 그 이미지는 오른쪽 아래다 이렇게 둘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앞에 이미지가 있어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 부정적인 것을 잡으세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이미지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하면서 착 박수를 치면서 소리도 입으로도 소리를 내면서 컸던 그 이미지를 순식간에 작게 만들고 작았던 그 이미지를 순식간에 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몇 번 반복할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긍정적 이미지가 앞에 크게 보이나요? 같이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평등함과 편안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보면서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그 느낌이 온몸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세요. 바꿨어요. 네. 자, 위치를 바꿔서 손을 내려놓고 보세요. 부정적인 신념을 떠올릴 때 이미지, 긍정적인 신념을 떠올릴 때 이미지. 이거 바꾼 거예요. 다시 원위치 시킨 게 처음으로. 자, 다시 한번 잡고 손 이렇게 잡으시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들 보고 있죠? 부정적 신념과 관련된 이미지가 앞에 크게 있고 긍정적 신념과 관련된 이미지가 오른쪽 아래 작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장면을 보세요. 긍정적 신념과 관련된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 신념을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신념과 관련된 이미지 뭐라고 쓰여 있죠? 나만 왜 힘들게 노력하지? 네. 자, 두 개를 다시 한번 잡아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신념 다시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긍정적 신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했던 이 부정적 신념을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나만 힘들게 노력하지? 웃음이 나오네. 왜 웃음이 나오죠? 너무 내 생각에 네. 빠져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답답하고 부정적 감정이나 이런 게 느껴지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런 좀 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 신념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느낌으로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고생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나만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들이 네. 들지 않으셨어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신념, 긍정적 신념, 나에게 힘을 주고 더 자유롭게 해주는 신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 어떠세요? 이 신념을 보니까 말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도 나는 힘들다고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잖아. 맞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은 이상적인 생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자, 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신념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다. 두 개 말해봤을 때 어떤 거에 몸이 더 반응을 하나요? 여기 오른쪽. 네, 이 오른쪽이 좀 더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가족들을 대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높은 텐션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좀 더 높은 텐션으로. 아마 앞에 방식으로 하면은 여보
얘야. 딱 듣는 순간 두 사람 쫄아가지고 자기 방어적 태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의 이 강한 감정에 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 두 가지 신념 물론 그들은 또 각자의 행동을 하겠지만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좋을까요? 긍정적인 신념으로 사는 게 네, 내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요. 예. 상대는 그냥 똑같을지라도 네. 내 마음이 긍정적인 신념으로 살 때 편안하니까 긍정적인 신념으로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좋고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상대도 사실 반응을 해요. 내가 어떤 신념으로 사는지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 두 번째 신념이 사실은 좋은 신념이라는 거 알지만 네. 어떤 느낌이 있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니면 그냥 안 다가왔죠. 안 다가오고 좀 멀리 있는 얘기? 좋은 얘기지. 네. 나는 성인이 아니잖아. 네, 나는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 신념 바꾸기 스위치를 하고 나니까 이 신념을 이야기할 때 멀리 느껴져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념 바꾸기 해봤는데 어떠세요? 신기해요. 제가 뭐 기적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좀 마법에 가까운.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신념도 바꾸고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감정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한데 그 능력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생각인 건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내 몸으로 다가오질 않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이지만 추상적이라고 느꼈던, 이상적이라고 느꼈던 이 말이 내 마음에, 내 몸에 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기술, 이게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해본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영화로 만들어서 바꾸는 영화관 기법과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앵커링으로 해서 기억을 시켜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세 번째, 사람 안 바뀐다 하는 그 신념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 신념도 바꾸는 세 가지 작업을 해봤고요. 아까 했던 그 앵커링에다가 신념이 바뀌었을 때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앵커링을 같이 더해주잖아요. 네. 그럼 더 강력한 앵커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한번 세션을 받으신 거예요. 네. 세션을 받은 건데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거 제가 뭐 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그거예요. 제가 없는 걸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다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 한 번만 받아도 이전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네,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율적 사고 기술 기적은 아니더라도 마법 같지만 마법. 네.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인데 네, 그렇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네.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네. 활용한다면 감정과 신념을 내가 조절하면서 더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상이 의지보다 강하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행위를 할 때 하고 네. 상상 속 행위를 할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보면 이제 부정적인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신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의지를 막 강조합니다. 의지를 강조해서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네, 쉽지 않죠.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네. 오히려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네. 충분히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이 부정의 힘이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우리 삶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상이 의지보다 강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해야죠. 그렇죠? 소중한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내 인생을 어렵게 살게 된다면 특히 우리는 이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되게
되게 소중한 위치에 있는데 네. 그럴 때 안타깝게도 아이하고 잘해주고 싶잖아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잔소리가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한번 아이디어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몰 액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는 부정적 감정이 지금 올라올 때 처리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호흡법, 네. 확장시야, 그리고 EFT라고 하는. 실제로 EFT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탁월한 도구인데 짧게 다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EFT 네. 좀 더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과거의 일로 부정적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이 호흡법이나 이런 걸 써도 뿌리는 남아 있어요. 네. 이 뿌리를 찾아본 거예요. 영화관 기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영화처럼 보면서 바꿔보고 작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긍정적 영화도 만들어보고 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네. 삶을 살아갈 수 네.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네. 기법이 바로 영화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신념의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신념이 떠올라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안 돼. 왜 예전에도 몇 번의 경험을 보니까 실패했고 비난받았고 이래도 안 돼. 라는 신념이 있으면 부정적 감정과 이 부정적 생각들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념 그리고 자아상이거든요. 네. 이런 자아상은 이런 신념과 이런 감정들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자아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 신념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부정적 신념과 긍정적 신념 두 개를 놓고 부정적 신념에 떠올릴 때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 장면들을 느끼다가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 저희가 했던 세션을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마음속에 쟤는 안 돼, 내 아이는 안 돼.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그렇죠? 자, 이 개인 기술 세 번째 생각 기술 좀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저는 이게 일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극적인 어떤 역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쉽지 않지만 그 효과는 탁월하기 때문에 꼭 이 부모 기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몇 번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몸도 마음도 반응할 겁니다. 삶도 편합니다.